거인의 힘 무한능력. 탁월성의 차이. 근본 사고방식 중에서 7번째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번째 근본 사고방식은 일하는 방식이다. 독자 선호형, 중간 선호형, 협력 선호형이 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일에 대한 전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누군가의 감독을 받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만의 장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최대의 성과를 올린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협력적이라고 한다. 그들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책임을 나누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2가지를 절충한 중간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그들은 일을 협력적으로 하면서 책임은 독자적으로 지는 것을 좋아한다.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혼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직원이나 자녀나 또는 감독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그들의 전략,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머리는 매우 좋은 직원인데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는 자기 사업을 해야 할 부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는 머지않아 스스로 자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가치를 가진 직원이 있다면 그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율권을 많이 주어라. 그를 어떤 팀의 일원으로 만든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독자적인 권한을 많이 준다면 그는 무한한 가치를 입증해 보일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 이상으로 승진한다고 하는 피터 원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고용주가 직원들이 일하는 전략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협력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피드백과 인적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훌륭한 일꾼을 새로운 독립적 사업팀에 발령을 내겠는가?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이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항상 같은 직급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승진도 시키고 그의 재능을 최악이 아닌 최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간형 전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일은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 어떤 조직에서도 이 3가지 전략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할 수 있는 감각을 갖는 것과 그들이 성취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것이다. 오늘 꼭 해야 할 실습이 하나 있다. 이 장을 다 읽은 후 다른 사람들의 근본 사고방식을 찾아내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인간관계, 집이나 자동차 또는 경력 개발 중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달에 한 것과 지난달에 한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이해하려면 그것을 얼마나 자주 입증해야 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은 여러분의 반응에 관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검토한 사고방식을 성공적으로 알아내려면 단 몇 개의 질문만 하면 된다.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얻을 때까지 질문을 바꿔가면서 해보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상대방의 근본 사고방식을 파악해서 의사소통을 조절해 가는 것이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살아오면서 좌절을 느꼈던 경험. 예를 들어 사랑받으면서도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전혀 비효율적으로 격려해주는 상사. 도와주려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들을 움직이는 근본 사고방식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과 반응, 그리고 그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을 파악하라. 예를 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만 사랑이 입증되면 그만인데 내 파트너는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한다. 또는 업무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꾸미는데 윗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에만 관심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서 피하라고 주의를 주는데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듣는 데만 관심이 있다. 잘못된 코드로 말을 하면 그 메시지가 잘못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관리자가 직원을 상대할 때나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 큰 문제가 된다. 과거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기본 전략을 인식하고 관찰할 수 있는 민감한 감각을 키우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실패했더라도 그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이제 우리는 대화 상대의 근본 사고방식에 맞게 대화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개발해야 한다. 여러 개의 근본 사고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나와 내 파트너들은 전에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했던 사람과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다. 우리는 함께 만나 모두를 만족하게 할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돈으로 해결하겠소. 더는 이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가 내게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회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죠. 나는 당신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곳을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회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계속되면서 그는 회피지향적이자 자기중심적이고 상이점 인식형이며 내적 증거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화시켜주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 이런 근본 사고방식은 나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거의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으나 아무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때였다. 그때 마침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두뇌의 변속기를 바꿨다. 그리고는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있을 테지만 나는 바로 여기 그것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렇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내적 중고틀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외부화시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정했으니 당신에게 60초를 주겠소.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오. 나는 손해 볼 일이 없지만 당신은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에게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어떤 것이든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본 사고방식은 상대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 사고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을 향한 학생이 되라. 항상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라. 그들이 가진 세상을 인식하는 특정 패턴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타입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데 힘이 되는 사람 식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근본 사고방식은 두 가지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첫째, 상대방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하고 안내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리체계가 그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의 근본 사고방식은 무엇이 그에게 의욕을 북돋우고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는지 알려준다. 둘째, 개인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행동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다. 근본 사고방식은 개인의 관찰과 변화를 위해 대단히 유용한 도구이며 또한 매우 유익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하는 열쇠이다.